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정부에서 이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진지한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신지 여쭤봤습니다.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석박사과정도 계시고,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입장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대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오시는데 어제 좋은 시간에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또 아침에 와서 또 바로 또 비행기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좋은 장소 보고서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자료가 여러분 책자에 있는 자료는 예전 자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책자는 무시하시고, 제가 바로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좀 더 손을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순서는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동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그 다음에 대응 노력, 기후변화의 국민 경제 비즈니스 영향, 국내의 대응 상황, 이런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분량이 한 30여 이상 되고, 저는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갖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전문가시라고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부분을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 동향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기후변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그림을 보시면서 간단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러한 논의자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비용과 관련해서 수일 전에 영국 스턴팀의 로마니 박사라고 총리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얘기하고 각국의 논의 동향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국제사회 대응 노력, 이것도 역시 잘 아실 겁니다. 역시 중심, 기본 메인스트림은 유엔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작년 발리 로드맵도 하고 쭉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고, 또 금년 10월 초에 일본에서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기후 정상회담,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십니다. 이것이 NEM이라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국가별로 대응 움직임은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발표를 좀 비난을 받았지만 발표를 처음 했고, 호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도의정서 가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도는 많이 보신 지도 같은데 역사적 책임에 관련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안엑스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국가 크기를 그려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세계 한 23위 정도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협상 동향입니다. 이 기후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국내 대책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협상 동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 국내 어떤 대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여기 특히 이제 업계에서 오신 분들은 과연 그러한 대책이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크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선진국은 제가 지난 그 4월 초에 방콕 그 AWG 회의에 며칠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아주 확인을 하고 온 사항 중에는 각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굉장히 크고 아직까지도 그 좁히는데 참 시각새가 그래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위치를 가지고 해나가야 될지 내년까지 협상 시한을 두고서 그게 바로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아시겠지만 개도국의 감축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 개도국은 재정기술 지원을 우선적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근데 요것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시장 기반 기후 체계라고 해가지고 아마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그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논의의 그 체계는 주로 구속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얼만큼을 줄여야 하는가 그러한 방식으로 크게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 책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경제 발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그러한 자기 나라에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그 논의가 지금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지금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소개한 거는 아직까지 뭐 학계에 정식으로 소개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가 결국은 참여와 이걸 유도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그 새로의 어떤 시장 원리를 좀 기존의 CDM 사업을 활용을 좀 더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CER을 활용한 어떤 기후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논의의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재 기후 협상장에서 서로의 어떤 논의 방법의 하나로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그 전문가분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질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이 내용은 기존에 많이 소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위기 조짐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좀 진행이 빠르다는 문제 지역이 있어서 적응 쪽에 대한 관심이 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입니다. 많이 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설명을 참여하겠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동향과 여건입니다.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불가피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제조업 비중이 큰 관계를 해가지고 줄이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 대책 기획단이라고 해서 생긴 것이 이제 불과 5달 정도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 체계적인 대응의 그 시작이 늦었다라고도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부처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일부 대응이 있었고 어떤 범정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세계적인 좀 탑 아젠다로 급격히 부상하고 하면서 총리실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늦었지만 좀 알고 연말 12월 초에 기후변화 대책 기획단이 생겼고 그리고 99년부터 3년 단위로 쭉 해왔던 좀
대책을 전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사실 4차 대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대책을 지금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그 간단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부족했지만 그 세 차례 그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면서 자료에도 있지만은 어떤 좀 기반 조성이라든지 기업과의 어떤 자발적 참여 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성과는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기업에서 계신 분들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국가에서 중장기 전략이 사실상 없었고 목표가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의 어떤 동향만 보다 보니 소극적 자세에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투자는 결국 비용인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공유와 같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를 우리 경제 부담 요인으로만 사실은 생각을 해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발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감축이 당장은 고통을 수반하고 비용을 수반하지만은 먼저 선제적인 노력과 투자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과감한 그 시각의 전환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실 비전과 이 목표 기본 방향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효율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그다음 기후산업 육성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국제협상을 위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자. 이와 같이 과거보다는 보다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첫 번째 사실 고효율 저탄소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건드렸던 정책 부분이라면은 그 기후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부분이라든지 또 협상에 있어서의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보다 이제 적극적 입장으로의 전환 이것이 이번 정부에서의 앞으로 변화가 있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러한 비전과 국가 목표를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종합 전략과 그거에 따른 세부 액션 플랜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말에 마련했던 4차 대책이 사실은 향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었는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런 내용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간단한 그 중에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동부가적 기본 전략 수립의 그 세 번째 있는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도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들어가서 금년도 정기국회에는 한번 제출을 하고자 하는 일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감축 및 적응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적응대책 마스터 플랜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 건물이라든지 수송 부분에 에너지 효율 강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아침에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보도에 일부 나오는 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너지 전략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차관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일부 보다 좀 획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온도를 어느 정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마련해서 에너지 효율화, 절약을 좀 유도하는 정책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는 이제 많이들 협조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보다 좀 더 폭넓은 협조를 당부하는 자발적인 조기 감축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엔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내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홍보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환경부에서 그 서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그 대상별로 이렇게 홍보를 통해가지고 보다 높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차 대책에서 없었던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기업의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지금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릅니다만은 여태까지 있었던 지원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 분야에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제협상회의를 갖다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은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그 대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점 분야가 역시 국내 산업 보고도 물론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온실가스 배출도 세계 10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OECD 회원국이기도 하고 경제 규모가 세계 내위권이고 이런 어떤 규모에 맞는 요구를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소위 프리바이어라고 하나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금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정 기여와 또 그럴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그 세 번째 있으면 그 위상과 그 국위까지 이제 고려해서 참여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외국의 어떤 적응과 관련된 어려운 나라들의 지원도 그래서는 좀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입니다.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다 넘어갔다. 발리 로드맵으로 의무 감축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든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빨리 우리가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내부적으로 키워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은 영원히 처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분담과 선제적 노력을 했을 때 결국은 몇 년 후에 또 더 긴 기간을 봤을 때 우리한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같이 공유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경제에도 다만 선진국 대비해서 제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높은데 이번 정부에서 747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관적인 영향 밑에 예로 들어봤습니다.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 주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요. 이 석유화학 쪽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도 많고 굉장히 국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감축 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후변화에 산업별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석유화학 쪽은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점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에 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주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다들 보게 되면은 아주 부정적이고 그런 영향들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에 그렇지만 주요 기업에서는 그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서 잡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기업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밑에 두 번째 있습니다.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카본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공급해주는 그 회사인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위기다이면서 기회라는 그러한 그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대응을 위한 노력도 이미 굉장히 상당히 본격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장수기업들의 환경 기업들의 변신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만 아마 기업에서는 활로 모색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생사와 관련해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뛰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온실가스 저배출 업종도 감축 노력을 같이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여태까지 미국에서는 지금 연방 차원에서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은 주정부 내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연방 정부보다 앞서서 이러한 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미국에서도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탄소 시장,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탄소 시장에 대해서 굳이 별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참여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문제에 따른 소송 증가로 기후 리스크의 증가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의 그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시범 생산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대량 보급 차원을 좀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G사에서도 지금 요즘 기후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이미 많이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자가 같은 용어가 거의 새로운 용어에 요즘 자리 잡았고요.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클라이밋 컴페티티비티라고 해가지고 기후 경쟁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는 기후 위기적인 측면보다는 경쟁적인 측면으로 바꿔가지고 용어들이 계속 새로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변하는 이런 환경, 기업 환경, 국제 환경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월마트에서 친환경 공급망이라든지 또 시티은행, 금융에서도 그냥 배출이 거의 없는 업체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많이 또 하고 있고 지금 그러한 노력들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업종별로 자발적인 감축 선언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 산정하고 검증하는 기업 내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지 그런 통계 체계 이런 것도 점점 또 정교해지고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감축 활동도 예컨대 탄소 배출 펀드 투자를 한다든지 또 CDN 사업 진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자체 배출량 감축 목표 지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아직까지 어떤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감축 할당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선제적인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기업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얼리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중 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장해 드리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공정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기타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경련과 경단련과 관련된 것은 참고 자료로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제는 국경도 없고 영역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정부에서 저도 이 분야에서 사실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사실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 또 그 어려운 점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점은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시각을 이제는 정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소극적이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피해 나가는 이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태클에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기업을 마냥 보호하고자 국제협상 무대에서 감축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노력이 언제까지 갈 수 있으려는지 저 자신도 지금 사실은 자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분위기에서 기업이 정부의 어떤 보호막을 믿는 것도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한계에 왔다고 보고 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은 결국 기후 문제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좀 어떤 화려한 레토릭 같지만은 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그러한 협상 방식을 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부로서도 앞으로서보다는 여태까지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이제는 비용 측면, 감축에 대한 부담 측면에서 어떤 이 시각 자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뛰고 그러한 과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자세 전환에 대한 협조를 사실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지고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특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 정부 출범한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점을 말씀을 주실 텐데요. 최대한 빨리 그런 것을 해서 기업에서 그야말로 좀 시그널을 미리 줘서 여러분들이 사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지금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만 건설적이고 이런 의견을 저희 정부에 좀 계속 공급을 해 주십시오. 저희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 기획단이 이제 홈페이지를 아마 다음 달 말이면은 총리실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서 오픈이 될 겁니다. 거기에 정책 게시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계속 좀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영역이고 계속 변하고 급변하는 영역이지만 모두가 정말 좀 일심동체가 돼서 해나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오늘 두서없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적인 협조와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